머리카락에서 뺨으로, 뺨에서 목선으로, 점점 아래로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그녀의 피부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또 한 번 호기심에 만져봤습니다. 이 감촉, 정말 손에 힘을 주어 콱 부여잡고 싶었어요. 회장님이 원하신다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그녀를 이끌었어요. 아름다워. 지은 씨는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회장님,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저 오랜만이라 잘 못해요. 그녀의 서툰 몸짓이 나를 더욱 황홀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중독됐습니다. 하루라도 손을 대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나는 강태섭, 올해 65입니다. 40년을 한 우물만 파서 이룬 중소기업 회장이죠. 대기업에 납품하는 전자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업가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저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아내 명자와는 3년 전부터 별거 중이에요. 이혼은 안 했지만 이미 남남이나 다름없죠. 자식들도 다 출가해서 200평 저택에 나 혼자 덩그러니 살고 있었어요. 식사는 대충 배달 음식으로 때우고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0년 지기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가정부 한 분 두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처음엔 거절했죠. 남의 손길이 집안에 드나드는 게 영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김 비서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분 알아보세요. 단 조용하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일주일 후 박지윤 씨가 처음 우리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를 보는 순간 나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7이라고 했는데 도저히 그 나이로 보이지 않았어요. 날씬하고 단정한 몸매의 단아한 얼굴, 무엇보다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박지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어요. 나는 애써 무심한 척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 네. 김 비서한테 들었소. 마음 편히 일하시오. 그날부터 지훈 씨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죠.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먹는데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네요. 다행이에요. 회장님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걱정했거든요. 그녀가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내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65 늙은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죠. 그날 저녁 지훈 씨가 퇴근 준비를 하는데 내가 불쑥 말을 꺼냈어요. 저, 괜찮으시다면 저녁이나 같이 하시겠소? 혼자 먹기 심심해서. 순간 나도 놀랐습니다. 내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아, 네, 괜찮으시다면 제가. 지훈 씨도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편해졌죠. 남편분은 직업이 뭐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괜찮아요. 이젠 많이 담담해졌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대학생이에요. 기숙사 들어가서 이제 혼자 살죠. 그녀의 눈빛에 슬픔이 스쳤어요. 나도 모르게 그 슬픔이 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우린 둘 다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지훈 씨 생각이 났어요.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강태섭. 넌 회장이고 그녀는 가정부야. 하지만 가슴 한편의 설렘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훈 씨가 출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깨끗해졌고
매일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나는 매일 아침 그녀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그녀가 안녕하세요, 회장님 하고 인사하는 목소리. 그게 내 하루의 시작이 된 거예요. 솔직히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와 예쁜 얼굴로 계속 시선이 갔습니다. 길거리의 젊은 아가씨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상했죠. 65 늙은이가 주책맞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이상하게 몸이 으슬으슬 떨렸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지훈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이마에 손을 대더니 깜짝 놀랐어요. 열이 많이 나세요. 병원 가셔야 해요. 아니요, 괜찮소. 그냥 감기 몸살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녀가 걱정해주는 게 좋았습니다. 그녀가 내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죠. 안 돼요. 제가 오늘 밤 여기 있을게요. 간호해드릴게요. 아니, 그럴 필요까지야. 회장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제발 말씀 들어주세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지훈 씨가 내 곁을 지켰어요. 미음을 끓여주고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약을 챙겨주었죠. 회장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고맙소. 정말.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따뜻한 손길. 나는 일부러 더 아픈 척 했습니다. 기침도 더 크게 하고 신음도 더 내면서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가 내 곁에 더 오래 있어주길 바랐거든요. 새벽 3시쯤 나는 잠에서 깼어요. 옆 의자에 지훈 씨가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 어둠 속이었지만 달빛이 창문으로 은은하게 들어왔죠. 그 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었죠. 계속해서 충동이 일었어요. 아, 만져보고 싶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에서 뺨으로, 뺨에서 목선으로, 점점 아래로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그녀의 피부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나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욕망. 그래, 이건 욕망이었습니다. 65 늙은이가 느끼면 안 되는 욕망. 하지만 나도 사람이었고 남자였어요. 가지고 싶다. 이 여자를.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죠. 안 돼, 내 체면이 있고 괜한 구설수를 남기면. 두 가지 감정이 내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어요. 욕망과 이성, 끌림과 두려움. 나는 결국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 가지고 싶지만, 여기까지. 중얼거리듯 말하고 나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지훈 씨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의 손은 여전히 꼭 맞잡혀 있었죠. 회장님, 손을. 아, 미안하오. 내가 자면서. 나는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빨개진 걸 보지 못한 척할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잠들어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서로를 향한 미묘한 감정의 변화. 회장님, 아침 준비할게요. 그녀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우리 사이에 뭔가 달라졌어요.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주칠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녀가 밥을 차려주며 손이 스칠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알았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하늘이 온통 잿빛이었죠. 지훈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해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가는데도 비는 그칠 줄 몰랐어요. 지훈 씨, 오늘 퇴근 어떻게 하시려고? 버스 타고 가야죠. 괜찮아요. 그녀가 창밖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지윤 씨, 내가 나이가 있으니 말 편하게 해도 되는가? 네. 아, 네. 그럼요. 회장님 편히 부르세요. 그녀가 약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게. 아니, 아예 여기서 지내는 게 어때? 방도 많으니까. 순간 지훈 씨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그거. 매일 오가는 것도 힘들 텐데. 여긴 객실만 4개야. 하나 골라서 쓰면 돼. 사실 나는 그녀가 매일 퇴근하는 게 싫었어요. 저녁이면 또 혼자가 되는 게 싫었죠. 지훈 씨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지낼 곳이 필요했어요. 월세가 부담이 되어서. 그럼 됐네.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 나는 일부러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설레는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열심히 일할게요.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난 후에 우리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같이 TV라도 볼까? 공식적으로는 퇴근이니까 편하게 있으라고. 네, 좋아요. 나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영화 채널에서 로맨스 영화가 하고 있더군요. 뭐, 이것도 괜찮겠지. 별 생각 없이 그냥 뒀어요. 영화는 중년 남녀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담담하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녀 주인공이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것도 굉장히 격렬하게. 나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옆에서 지훈 씨도 움찔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더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두 주인공이 침실로 들어가더니 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화면에는 서로를 탐하는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졌어요. 남자의 손이 여자의 몸을 더듬고 여자의 신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죠.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옆에 있는 지훈 씨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연거푸 헛기침을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슬쩍 옆을 보니 지훈 씨도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아니, 귀엽다기보다는 아름다웠죠. 영화 속 장면은 계속 이어졌어요. 침대 위에서 뒤엉킨 두 몸, 거친 숨소리, 절정을 향해 가는 신음들. 내 몸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억눌러왔던 욕망. 나는 채널을 돌리려고 리모컨에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지훈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동자 속에 나와 같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갈망, 혼란, 두려움, 그리고 끌림. 지훈 씨, 나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회장님. 그녀도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몇 초였을까,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는 손을 뻗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 안 돼요. 이러시면. 알아. 알지만 나는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저항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품에 안겼죠.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내 가슴에 전해졌죠. 나는 그녀를 더욱 꽉 껴안았어요. 회장님, 저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가? 우리 둘이 이렇게 함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영화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우리에겐 들리지 않았어요. 서로의 심장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쿵쾅쿵쾅 빠르게 뛰는 심장. 살아있음을 원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소리. 그날 밤 우리는 그렇게 소파에서 껴안은 채 잠들었어요. 더 이상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반응했지만 아직 마지막 선을 넘을 용기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이라는 걸. 돌이킬 수 없는 시작.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지훈 씨가 내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나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또 한 번 호기심에 만져봤습니다. 이 감촉, 정말 손에 힘을 주어 콱 부여잡고 싶었어요.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 순간 확신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나이도, 체면도, 세상의 시선도.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우리의 눈이 또다시 마주쳤죠. 회장님,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이라는 걸.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 우리 사이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회장과 가정부가 아니었어요. 남자와 여자였죠. 서로를 원하는 하지만 두려워하는 금지된 감정을 품은 남자와 여자.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우리는 서로를 피했어요. 아니, 피한다기보다는 조심스러워했다고 해야 할까요? 지훈 씨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고 나는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했죠. 식사 준비됐어요, 회장님. 아, 그래요. 어색한 대화, 피하는 눈빛. 하지만 그럴수록 더 의식이 됐어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모든 말투가, 심지어 숨소리까지도. 며칠이 지났을까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녀가 설거지를 하러 일어섰을 때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내게 등을 보이던 그때 몸에 달라붙는 옷, 그 곡선이 애써 억누르고 있던 감정의 불길이 다시금 타오르고 있었어요. 지훈 씨, 네, 회장님? 나, 당신이 자꾸 생각나.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접시를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회장님, 그런 말씀.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가지고 싶어. 회장님, 저는 제가 감히 회장님 같은 분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남자요. 지윤 씨, 나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마음 아닌가?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회장님이.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어요.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고 그녀도 내 품에 안겼죠.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내 방으로 향했어요. 내 침실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지훈 씨, 정말 괜찮겠어? 회장님이 원하신다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그녀를 이끌었어요. 침실 안으로 들어서자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 들어왔죠. 우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65평생 아내 말고 다른 여자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지훈 씨, 떨고 있네요. 회장님도 떨고 계세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얼굴에 손을 대었어요. 부드러운 볼,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 아름다워. 지훈 씨는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회장님,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 눈물을 엄지로 닦아주었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맞췄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격렬해졌죠. 오랫동안 억눌렀던 욕망이 터져나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손이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고 그녀의 손이 내 셔츠를 벗겼어요. 회장님, 저 오랜만이라 잘 못해요. 나도 오랜만이야. 우리는 서툴렀지만 그래서 더 간절했어요. 서로의 체온을, 숨결을, 떨림을 느끼며 그날 밤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금지된 사랑을 나누며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지훈 씨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너무나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내 품에 안겨 숨을 쉬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죠. 이게 사랑일까? 65에 느끼는 이 떨림이, 이 설렘이 사랑이 맞았어요. 지훈 씨가 눈을 떴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수줍게 웃는 그녀가 너무 예뻤어요. 잘 잤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히 잤어요. 나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지은 씨, 후회하진 않아? 아니요. 전 괜찮아요. 회장님은요? 나는 이제 당신 없이 못 살 것 같아.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가 시작됐어요. 낮에는 여전히 회장과 가정부였습니다. 김 비서가 올 때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뒀죠.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알겠네. 지훈 씨, 청소 잘 부탁드립니다. 네, 비서님. 완벽한 연기였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다시 연인이 됐습니다. 지은 씨, 이리 와. 네, 회장님. 저택 곳곳에서 우리의 은밀한 시간이 이어졌어요. 거실 소파에서, 서재 책상 위에서, 주방 싱크대에 기대어서 회장님 여기선 안 돼요. 누가 보면. 괜찮아, 아무도 없어. 우리는 서로에게 중독됐습니다. 하루라도 손을 대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는데 지훈 씨가 차를 가져다 줬어요. 회장님, 차 드세요. 고마워요. 그녀가 돌아서려는데 나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지은 씨, 네, 지금 하고 싶은데 회장님 지금은. 하지만 그녀도 원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죠. 나는 그녀를 끌어당겨 책상 위에 앉혔습니다. 회장님, 여기선 정말. 조용히 아무 말 하지 마. 서재의 달빛 아래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가 됐어요. 거친 숨소리, 억눌린 신음, 떨리는 손길. 20살 가까운 나이 차이가 무색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원하는 남자와 여자였으니까요. 며칠 후 주방에서 그녀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능숙하게 칼질하고 프라이팬을 다루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나는 뒤에서 슬쩍 다가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회장님, 깜짝이야. 요리 중인데. 알아. 그냥 안고 싶어서. 에휴, 나중에요, 네. 하지만 그녀도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뜨거운 시간들. 서재에서, 욕실에서, 때로는 테라스에서도. 회장님 여기서 하면 정말 위험해요. 그게 더 좋잖아. 나는 몰랐어요. 65에도 이렇게 격렬한 욕망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이렇게 한 여자를 갈구할 수 있다는 걸. 지훈 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밤마다 내 품에 안겨 신음하는 그녀. 회장님 저 이상해요. 이렇게까지 원하게 될 줄은.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지된 관계인 줄 알면서도, 위험한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그녀를 안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했으니까요. 지훈 씨 사랑해. 저도 회장님을 사랑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확인하듯 입을 맞췄습니다. 긴 밤은 계속됐고 우리의 열정도 계속됐죠.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됐어요. 아무도 우리의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죠.
김비서도 회사 사람들도.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지은 씨와 나는 거실 소파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품에 안겨 있었고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죠. 회장님, 오늘 점심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지요. 에이, 그래도. 그때였어요. 띠리리링.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누구지? 토요일 아침에. 나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비친 얼굴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저 민수예요. 문 열어주세요. 내 아들이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어떻게? 지은 씨가 황급히 내 품에서 빠져나왔어요. 빨리 정리하세요. 제 방으로 갈게요. 그녀는 소파 위에 놓인 쿠션을 바로잡고 컵들을 치우며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나도 옷매무새를 다듬고 심호흡을 했죠. 잠깐만, 지금 간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 부부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 안부 여쭈러 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니다, 들어와라. 며느리가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아버님 혼자 사시는데. 아, 가정부를 뒀거든. 김비서가 소개해준 사람이야. 그때 지은 씨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에 공손한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가정부 박지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지은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지은 씨가 정성스럽게 과일을 깎아내왔죠.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응, 좋아. 박 선생 덕분에 잘 먹고 있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며느리가 계속 지은 씨를 관찰하는 게 느껴졌어요. 박 씨는 여기서 출퇴근하세요? 아, 네. 여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 여기서요? 방이 남아서 편하게 지내라고 했어. 내가 재빨리 끼어들었죠. 며느리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아들 부부가 돌아갔어요. 아버지, 건강 챙기시고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문을 닫는 순간 나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은 씨도 벽에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휴, 정말 놀랐어요. 미안해. 애들이 갑자기 와서. 아니에요. 근데 회장님, 며느님이 저를 이상하게 보시던데. 나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민수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그게 아내가 그러는데요. 그 가정부분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대요. 혹시 무슨 소리냐? 그냥 일 잘하는 가정부일 뿐이야.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아버지 조심하셔야 해요. 괜한 오해 사면. 알았다. 걱정 마라. 전화를 끊고 나니 식은땀이 흘렀어요. 지은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우리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미안해요. 걱정하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조심해야죠. 우리는 그날 밤 서로를 안지 못했어요. 두려움이 욕망보다 컸으니까요. 하지만 그 두려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다시 서로를 갈구하게 됐죠. 회장님 안 돼요. 이런 거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알아. 하지만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우리는 더욱 은밀하게, 더욱 조심스럽게 금지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의 방문 이후 우리는 한동안 조심스러웠어요. 낮에는 철저히 회장과 가정부 관계를 유지했죠. 누군가 갑자기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갈망이 너무 컸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나는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는 걸.
진짜 사랑이라는 걸. 어느 날 저녁 지훈 씨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회장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셔서 좋아하시는 거 해봤어요. 어떻게 알았어? 표정만 봐도 알죠. 회사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녀는 정말 나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내 기분, 내 건강, 내 모든 것을 대기업 쪽에서 단가 인하 요구를 해서 머리가 아파. 힘드시겠어요. 천천히 드세요.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식사 후 그녀가 내 어깨를 주물러 줬어요. 부드럽지만 정확한 손길이었죠. 아, 시원하네. 여기 많이 뭉쳤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봐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 씨,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봄이야. 회장님, 정말이야. 당신을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요. 남편 떠나고 나서 그냥 아들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았어요. 행복이 뭔지도 잊고, 이제는 행복해? 네. 회장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회장님, 저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65평생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나? 나도 당신을 사랑해, 지훈 씨. 우리는 그날 밤 다른 때와는 달랐어요. 격렬하게 탐하기보다는 천천히 부드럽게 서로를 어루만졌죠. 회장님, 사랑해요. 나도 정말 사랑해. 속삭이듯 사랑을 확인하며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일상이 달라졌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 진짜 연인처럼 지냈죠. 주말이면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회장님, 파는 제가 썰게요. 회장님은 고기 양념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너무 많이 넣으셨어요. 조금만. 서툰 내 손놀림에 그녀가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영화도 함께 봤어요. 이번엔 로맨스 영화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았죠. 오히려 서로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어 자연스럽게 봤습니다. 저 남자 주인공, 회장님 젊었을 때 닮았을 것 같아요. 에이, 설마. 나보다 훨씬 잘생겼는데. 아니에요. 회장님이 더 멋있어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내 볼에 입을 맞췄어요. 날씨 좋은 날엔 저택 정원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회장님, 저기 장미 예쁘네요. 꺾어줄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게 더 예뻐요.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누가 보면 오래된 부부 같았을 겁니다. 지훈 씨, 행복해?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나도 당신과 함께라면 매일이 행복해요. 밤이 되면 여전히 열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단순히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거였으니까요. 부드러운 손길, 따뜻한 입맞춤, 서로를 향한 갈망.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장님, 다음 주에 아들 등록금 내야 하는데 얼마나 필요해? 이번 학기 등록금이랑 생활비까지 한 800만 원 정도.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통장엔 500만 원밖에 없어요. 어떡하죠? 나는 다음 날 조용히 은행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저녁에 그녀를 불렀습니다. 지훈 씨, 이거 통장과 카드를 내밀었죠. 이게 뭐예요? 열어봐. 그녀가 통장을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어요. 5천만 원이요? 이건 당신 필요한 데 써. 아들 등록금도 내고 필요한 것도 사고. 안 돼요. 이렇게 큰 돈을 저는 받을 수 없어요. 그녀가 황급히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지훈 씨, 나는 당신을 가정부가 아닌 사랑하는 여자로 봐. 당신이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채워주고 싶어. 그게 남자로서 내 역할 아닐까? 회장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당신에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어떻게 이 은혜라고 하면 나 서운의 사랑이지.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그날 밤 그녀는 더욱 열렬하게 나를 사랑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감사와 사랑이 뒤섞인 밤이었죠. 일주일 후 지훈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아들 등록금 냈어요. 생활비도 많이 주고. 얘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다행이네. 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거 없어? 그냥 내 곁에 계속 있어줘. 네. 평생이면 좋겠어요.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더욱 깊어졌습니다. 신뢰, 애정, 감사, 사랑. 모든 게 뒤섞인 관계였죠. 이제 우리는 확신했어요. 이게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는 걸. 나이도 신분도 세상의 시선도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나예요. 명자. 아내. 아니, 이제는 남남이나 다름없는 명자였어요. 무슨 일이야? 만나서 이야기 좀 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이틀 후 나는 명자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죠. 이혼 서류에 사인해요. 우리 질질 끌어서 뭐해?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우리 이미 끝났잖아. 3년이나 별거했는데 뭐가 달라져요? 명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요. 당신도 그러세요. 혹시 새로운 사람 생겼지? 명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나는 움찔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민수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집에 가정부가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냥 일 잘하는 가정부일 뿐이야. 그래요?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 끝났으니까. 명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음 주까지 사인해서 변호사한테 보내줘. 재산 분할은 이미 합의한 대로. 알겠네. 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동안 고생했어, 태섭 씨. 이제 우리 각자 행복하게 삽시다. 그녀가 떠나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마침내 공식적으로 끝나는 거였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훈 씨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셨어요? 저녁 곧 준비될 거예요. 지훈 씨, 잠깐 앉아봐. 내 표정이 심상치 않았던지 그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명자를 만났어. 부인을요? 이혼 서류를 가져왔어. 그리고는 사인하래. 지훈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모르겠어. 그렇지만 당신과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 하지만 두려워요. 세상의 시선이, 자식들의 반응이. 지훈 씨가 내 손을 놓았습니다. 제가 떠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라고? 회장님의 명예가, 자녀분들이 저 때문에 다 엉망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안 돼. 당신 없인 다시 그 공허함 속에서 살 수 없어. 나는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지훈 씨, 제발 날 버리지 마. 회장님, 저도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도 울먹이며 내 품에 안겼어요. 우리 어떡하죠?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확인하듯 격렬하게 사랑했습니다. 떠나보낼 수 없다는 듯이,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지훈 씨 사랑에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회장님, 저도 떠나기 싫어요. 사랑해요. 거친 숨소리,
뜨거운 입맞춤, 서로를 파고드는 손길.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사랑으로 지우려는 듯이 일주일 동안 나는 고민했어요. 이혼 서류는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펜을 들었다 놓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지훈 씨도 불안해하는 게 보였어요. 회장님, 제가 정말 회장님께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당신은 내 인생의 빛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죠. 마침내 나는 결심했습니다. 펜을 들어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요. 지훈 씨 봐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게 우리의 시작이야. 나는 변호사에게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이들을 불렀어요. 큰아들 민수, 딸 지혜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앉아라. 할 얘기가 있어서.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공식적으로 이혼하기로 했다. 네, 그게 무슨.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생겼어. 두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그 가정부요? 민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 박지훈 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가정부와. 그것도 그 나이에. 민수야,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나도 사람이고 남자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회사는요? 명예는요? 큰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딸 지혜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 행복하세요? 응?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시냐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지혜가 한숨을 쉬었어요. 오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빠 인생인데. 지혜야, 너 정신 차려. 오빠야말로 정신 차려요. 아빠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우리가 알기나 해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살았는데. 아빠가 평생 읽어놓은 거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남매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말렸어요. 그만해라. 너희 의견을 바꾸려고 부른 게 아니야.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다는 걸. 민수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는 일어나 나갔고 지혜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말했어요. 아빠, 그래도 행복하세요. 전 아빠 편이에요. 고맙다, 우리 딸. 지혜도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남은 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겪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죠.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다 들었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드님이. 괜찮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나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지훈 씨, 후회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저도요. 회장님, 한 달이 지났어요. 민수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지만 지혜는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분은요? 지훈 씨도 잘 있어. 나중에 제가 한번 뵙고 싶어요. 정식으로. 그래. 고맙다, 딸. 조금씩이지만 상황이 나아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았지만 나는 당당했습니다. 회장님, 소문이.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아요. 상관없어요. 내 사생활이니까. 하지만 김 비서, 나 행복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김 비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최대한 막아드리죠. 고맙네. 여전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살았어요. 밖에 나갈 때도 따로 나가고 식당도 조용한 곳을 찾았죠. 하지만 집에서만큼은. 지훈 씨, 이제 당신을 숨기고 싶지 않소. 회장님, 당당하게 내 여자라고 소개하고 싶어. 저도 회장님의 여자로 당당하게 서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열정적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뜨거워졌죠. 이제 숨길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회장님, 오늘 밤도 저를 안아주세요. 당연하지. 당신은 내 여자니까.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65과 47, 20살 가까운 나이 차이도, 회장과 가정부였던 신분 차이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였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침대에 누워 지은 씨를 바라봤어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내 인생의 마지막 봄. 아니, 이제는 여름이 됐네.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회장님, 왜 그렇게 보세요? 그냥 예뻐서. 에이. 그녀가 수줍게 웃었어요. 지윤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회장님. 우리는 다시 한번 입을 맞췄습니다. 긴 키스 끝에 나는 속삭였어요. 평생 함께 해줘. 은밀했던 우리의 사랑은 이제 조금씩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더 이상 숨지는 않았죠. 회장님의 은밀한 일상. 이제는 더 이상 은밀하지 않은 당당한 사랑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뜨거운 밤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공감이 되신 분들은 선한 댓글 달기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